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정말 좋습니다. 네, 안내합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수소의학 건강학교가 문을 열고 7개월 동안 매월 셋째 주 월화 이틀 동안 책 한 권씩 제 저서 7권을 공부하십니다. 교회 수소의학 건강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도의 교인들의 건강에는 참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환자들,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세계 최초로 수소의학을 완성하고 교회의 혁명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한국 시대 2026년 신년 특별 설교. 아시아 한국 시대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넣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21세기는 미래는 저는 아시아 한국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설교 3가지 태풍. 오늘은 3번째 태풍, 아시아 한국의 태풍,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첫째는 AI 태풍이었죠. 둘째는 과학의 태풍이었죠. 자,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아시아 한국의 태풍이 일 것이다. 이 논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어디에서 기원한가? 저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입니다.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입니다. 서구 문명이 창대케 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선교 창대케 했습니다. 마지막에 셈의 장막이 누구냐? 셈의 장막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벳 이후에 야벳과 함께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이다. 저는 이 구절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또 생각하고 많은 자료들을 보고 제 해석이 맞는지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셈의 장막이 아시아 한국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3가지 태풍이 21세기는 오늘 이 시대는 핵심이다. 가죽 부대를 바꾼다. 이 3가지 태풍이 가죽 부대를 바꾸게 준다. 그리고 곡식 시대를 열어준다. 재림 시대, 종말 시대죠. 3가지 태풍이 역시 곡식 시대를 열어준다. 이 3가지 구절을 이루는 첫째 태풍 AI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태풍 과학. AI는 과학의 아들이에요. AI의 아버지는 과학입니다. 과학의 뿌리는 어딘가? 한국이에요. 오늘 과학 문제를 세계 최고의 과학민족, 세계 최초 최고의 과학민족이다. 아마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환단국이라든가 이런 제야사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만 우리 민족이 세계 최초요. 그 다음에 최고의 과학 문명을 가졌던 상고사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줄 압니다. 확실합니다. 왜 21세기 2026년 어느 시점에서 미래는 아시아 한국 시대가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것인가?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성도님들이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시대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는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보세요. 세계 경제력 10위입니다. 군사력 5위입니다. 수출 보세요. 7천억, 8천억 달러. 세계 6번째예요. 우리가 어렵다는데 이건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엄청나게 한국을 향하고 있고, 성경 마무리, 세계 신학교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무너질 때, 종교다운지가 이렇게 득세할 때 한국교회를 쓰신다. 한국 민족을 쓰신다. 자, 너무 좋습니다. 아시아 한국 시대 태풍이 불어올 것이다. 자, 지금 10가지 성경 구절을 첫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근거 때문에 저는 아시아 한국 시대로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역사 논쟁은 지금 아주 논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 통합 가설로 제시한다. 개인적으로는 확신하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내놓을 때 신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내놓을 때 가설로 제시한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제야 역사관과 강단 역사관이 통합돼서 저는 제 주장이 그때는 정설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희망 속에 가설이라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삼일체 민족, 이게요. 삼일체 민족, 세계 최초 민족, 과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론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삼일체와 양자 역학과 계시를 융합하라. 이것이 열쇠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이, 물론 기독교적 종말론적 신앙은 아니죠. 자세히 그때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과학민족이에요. 세계 최초 유일한 삼위일체론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유일신 사상 민족이에요. 우리가 아시아 한국 상고사의 삼일체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자, 오늘은 그러면 최초 과학민족, 1만 년 역사 환단고기 부도즘 민족, 수메르 민족, 그리시의 철학과 과학을 넘겨준 민족입니다. 아마 여기에 흥미진진할 겁니다. 천부경 신앙과 철학 민족, 고조선 세계 5문명 민족, 세계 최고 종말론 신앙 민족. 자, 이를 한 달 동안 자세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태풍, AI 태풍, 과학의 태풍, 아시아 한국 시대 태풍. 자,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최고의 과학민족 세 번째죠. 우리 민족이 세계 최초 과학 문명을 이루었다. 그리고 최고의 질적으로도 과학 문명을 이루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온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의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민족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놀랍도록 우리 민족은 고인돌이 중요합니다. 세계 2분의 1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이 고인돌이, 이것은 제사신앙입니다. 고인돌은 무덤도 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사 의미도 있다. 우리 민족의 제사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별을 연구했습니다. 경주가면 첨성대 있잖아요. 그 최고입니다. 세계. 하나님을 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동경했어요. 그러다가 하늘 별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에요. 이 배경에는. 그러니까 제사신앙, 유일신 신앙, 놀랍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천부경 신앙입니다. 천부경은 숫자 1에서 10까지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31가지 숫자로
50가지 문자로 81자로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진행과 미래까지 설명하거든요. 이것은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충격적이에요. 이 세 가지 제사신앙, 그 고인돌, 그 다음에 별을 연구한 첨성대, 그리고 천부경 신앙, 숫자 신앙. 피타고라스가 한국 상고사의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문명이잖아. 거기 와서 숫자를 연구했다. 탈레스가 우리나라 상고사에 나오는 수미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물을 연구해 갔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민족이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정말 수만 가지 과학적 유물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무엇에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다뉴 세문경이라는 다뉴 세문경 금속공학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조선son 마지막 때 그때 번성했던 다뉴 세문경, 이것은 20cm 손거울이에요. 손거울입니다. 20cm 안에 놀랍도록 13,000개의 무늬를 그려 20cm 안에 13,000개의 선을 그었어요. 20cm 안에. 현재 나노 기술도 이걸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렵다는 거예요. 국보 1호예요 이게.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놀라워요. 이런 민족이에요. 제가 5위까지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우리나라 과학의 유산 2위가 신라 첨성대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다뉴 세문경도 세계 최초고 하늘을 연구하는 첨성대도 세계 최초의 2위입니다. 3위는 석굴암입니다. 이것은 건축의 세계 최초의 보물입니다. 4위는 금속알자예요. 구텐베르보다 월등히 앞서 있잖아요. 금속알자. 이게 우리나라 과학의 유산의 4위예요. 5위는 추국입니다. 조선시대 추국이. 놀라워요. 이런 유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계 최고에 있다. 조금 있다 이제 서양보다 앞서는 우리나라 과학의 유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제사신앙, 놀랍다. 하늘을 연구하는 하나님 신앙, 천부경을 신앙을 갖는 수리 신앙, 수리 능력에 얼마나 손재주가 있든지 20cm 안에 13,000개의 무늬를 넣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양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죠. 손재주. 기능 올림픽에서 손재주는 한국 최고잖아요. 이런 과학적 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한국은 21세기 제가 지나칠 만큼 강조합니다. 한국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감사만 하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AGI가 10년 내에 오는데 그때쯤에는 한국은 세계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금 동북아시아에 지금 세력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한국신학이 세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성급한지 모르지만 한국의 이런 과학 문명이 우리나라 삼성기 상해에 있는 수미르라는 12국가 수미르가 수메르 문명이에요. 크레머가 그렇게 강조했던 세계적인 고고학자죠. 수메르 문명을 발굴했죠. 동방에서 온 이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예요. 상고사 1만 년 전에 환인 한국. 그래서 거기에서 과학이 문명이 싹이 터서
놀랍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이 우리나라의 원산지입니다. 그 문제까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양 신학의 출발점이 환인 황국 1만 년 우리나라예요. 이제 내일 시간에는 환인 한국 1만 년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민족인데, 그러면은 제 이야기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제가 주장하는 과학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12명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의 과학적 유물 세계 최고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홍희섭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홍희섭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 과학사를 썼는데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과학민족이다. 두 번째, 전상훈 박사입니다. 성신여대 총장 문화재위원을 지냈는데 첨성대 추구기는 세계 최고다. 최초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성래 박사인데 한국 외대 명예교수인데 세종시대 과학이 그때 당시 세계 최고였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삼성기상에 남북이 5만리여 동서가 2만리라. 중국에서 책들이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주장한 것이 성경의 10군데서 한국 상고사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은 한국 민족으로 연결된다. 5권의 책을 4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목적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마지막 쓰신다는 서구 신학이 지나고 아시아 한국 신학이 과학 신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연구한 시대가 온다 그런 말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온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훈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송상용 한림대 명예교수, 한국과학사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렇게 한 이유는 행여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럽니다. 김용훈 박사는 한양대학교 교수였는데 우리 민족의 수학적 사고방식이 일본에 영향을 줬다. 최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분들은 최고의 과학민족이었다. 유산을 남겼다. 그 다음에 나일성 박사인데 연세대학교 현재 교수인데 천문학 연구가 대가예요. 근데 고구려 고분 벽화부터 조선의 천문도까지 우리나라는 천문학의 독자적인 연구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허건수 박사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요. 민족의 지적 수준이 세계 최고였다. 과학적.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1세기 이제 AI 시대에 한국의 학자들이 노벨상도 과학적으로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K-pop.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이쪽으로 지금 눈을 떠가잖아요. 음식은 많이 지금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과학 그리고 한국의 신학이 세계 속에 K신학, K과학이 틀림없이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래요. 여러분은 신동원 박사 전북대학교 교수인데 동의보감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적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문규 박사, 전북대학교 교수인데 철학적 기초에서 천문학이 우주관이 세계 최고다. 문준양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서구 과학과의 만남이 우리 민족 주체성을, 역량을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이 과학 민족이라는 거예요. 서구와 만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민족의 과학적 역사성을 알리고, 이제 앞으로 과학시대는 우리 민족이 온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현재는 과학사와 철학을 융합하여 동아시아 과학 문명 속 한국 과학이 독자적이었다. 놀랍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인돌 세계 2분의 1이 있습니다. 강화도 가면 엄청납니다. 그것이 제사예요. 노아의 제사가 우리 민족으로 왔다고 봐요. 놀라지만 천문을 연구해 경주 첨성대 하나님을 신앙을 늘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거기서 기인합니다. 천부경 신앙, 수학의 탈레스가 우리 상고사에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유학을 꼭 밝히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다 제시하겠습니다. 탈레스라든가 피타고라스 수학이고 탈레스는 물이죠. 당시 동양의 문명,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철학과 과학이 탄생됐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동양의 오리엔트 문명이 그리스 철학을 나왔다. 탈레스, 피타고라스가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오리엔트 문명이 누굽니까 지금? 이집트 문명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집트 문명도 척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우리나라 상고사 12연방국가 환인 왕국이에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환인 왕국 1만 년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의 유물, 어떤 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적 유물이라고 말하는가? 서구보다 정말 앞선 것이 있는가? 10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직지심체 요절, 금속알자입니다. 직지심체 요절. 구텐베르크보다 금속알자가 78년이 앞섰어요. 세계 최초, 서양의 최초 구텐베르크.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인쇄돼서 세계 성교가 확장됐잖아요. 그보다 78년이 금속알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두 번째요, 기상관측 추구기가 서양보다 198년 앞섰습니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천문관측 첨성대가 1042년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1042년이 우리가 앞섰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우리 상고사를 누가 과학의 민족으로 이야기합니까? 가장 가난하고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그런 점만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밀공학의 단위세명경, 제가 손꼽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나노 과학이 또 어려운 20cm 안에 1만 3천 개의 문을 놨다.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서양보다 1800년이 앞섰다. 서구 정밀 청동경보다 1800년이 앞섰다. 다섯 번째, 조선공학. 우리나라의 공학의 최고는 뭘까요?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이 미국의 모니터함보다 270년이 앞섰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최초예요. 과학이 1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예요.
제가 삼위일체와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이야 21세기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상고사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두 번째, 놀라지 마세요. 과학민족은 양자역학이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상고사의 핵심이에요. 천부경은 양자역학의 수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고사에 없었지만은 천부경의 마지막 일종 무종일은 철저한 종말론 사상이 1만 년 역사를 지배합니다. 지금도 계시록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열정적이에요. 가장 많이 연구됐어요. 삼일체와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하라. 한국 상고사의 뿌리에서 놀랍던 삼일체 민족, 과학민족, 종말론 민족.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혁명가는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21세기 주의 종들 교회 꼭 붙잡으십시오. 성도님들 교회 꼭 붙잡으십시오. 저 일반론적 세계를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주님이 제일 맞이할 하나님께서 예비된 민족이다. 어떻게 회복될지 형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회복된다는 거,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확실했고 과학을 연구하면서도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섯 번째요. 조선공학 거복선은 270년이란 말했고, 여섯 번째 건축공학, 우리나라 건축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뭐냐? 석굴암이에요. 서구의 자동 습도 조절 건물이, 석굴암은 자동 습도 조절이거든요. 1000년이 지나도 끄덕없잖아요. 약 1200년 앞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동 습도 조절 건축화. 그러니까 금속활자, 기상관측, 천문학, 정밀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다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최고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공학은 여러분들 그 홍산 문화 할 때, 우리나라 상고사 할 때 늘 이야기했던 비파형 동검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비파형 동검. 서구는 유럽 철기 활성화가 됐는데, 유럽 철기 활성화가 우리나라 철기 문화의 비파형 동검인데 우리나라가 500년이 앞섰어요. 서구의 철기 문화 그쪽의 형태와, 그 다음에 수학 이런 학문에서 우리나라는 천부경 수학입니다. 0에서 10까지에서 10까지 이 숫자 가지고 31자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50자를 가지고 51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 이 세상에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 이 천부경은 노아의 신앙이 구존으로 환인환국으로 전해져서 환웅 배달국 때 녹도문자로 천부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치원이, 신라 최치원이 녹도문자를 한문으로 새겨서 백두산 동굴에 새겨놨어요. 이것을 개연수가 1911년도에 천부경을 발견해서 오늘날 천부경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최초의 민족이다. 아홉 번째, 군사학. 신기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로켓이에요. 로켓. 서구 로켓이 보다 356년
설계도가 우리나라가 앞섰다. 이건 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제가 자료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들 여러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쇄입니다. 인쇄 보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게 목판 인쇄인데요. 그러니까 용어도 좀 생소하죠. 이것이 서구 목판 인쇄보다 600년이 앞섰습니다.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10가지만 우리가 몰랐던 세계 각 과학의 분야에 세계 최초 최고의 유산을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위대했던가?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자연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 자연을 연구한 우리 민족의 상고사의 사상이 신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하늘의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합니다. 별에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정확히 부분적으로 그려놨거든요. 고인돌의 위에 석판에 보면 별자리들이 있는데 지금도 서구학자들이 와서 기절한답니다. 수학의 천재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전쟁에 시달렸고 가난했고 그래서 인물들을 키우지 못했는데 이제 올라왔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부국입니다. 그리고 5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7천억, 8천억 수출 6번째로 달성했습니다. 저는 통일이 곧 될 걸로 봐요. 저는 절대로 전쟁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인談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저 모르겠어요. 급작스러운 어떤 방법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를 마지막에 K신앙, K문화,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겠어요? 이북과 이남이 대치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도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이 암시하지 않는가. 그날과 그 시는 결코 모르지만은 시대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 한국을 쓰실 시대가 왔어요. 이제 제가 신년 특집을 통해서 AI 시대. 저는 2016년도, 17년도에 책을 썼어요. AI에 대해서. 10년 후에 꼭 제 책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과학신학 35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3인체를 과학으로 7권을 완성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까? 우리 신학자들 세계적이에요. 지금 잠시 우리가 우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신다고 봐요. 21세기 세 가지 태풍, AI 태풍, 과학의 태풍, 아시아, 한국의 태풍이 21세기 일어난다. AI는 이미 이루고 있어요. 과학은 양자의 약하게 침체하는데 저는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 시대가 마무리할 것이다. 그래서 삼일체와 융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지막 마무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은 아시아 한국이다.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 지혜를 모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교회를 평화롭게, 정말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우리 민족이 과학의 민족이었고 최초의 최고의 과학 민족이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면은 모든 분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DNA가 과학의 민족이고, 그래서 21세기 과학 최고의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풍 3가지, 아시아 항구시대 태풍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